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조국 전 장관의 사표는 어제 오후 5시 38분에 수리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짚어봤는데 그 곧바로 20분 뒤에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복직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교수로 다시 복직을 한 건데요. 먼저 학생들의 수업권에 침해 없도록 하겠다던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얘기 오늘 또 조국 전 장관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어제 집에서 팩스로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20분 만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을 미루어 본다면 자택에서 팩스를 보낸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칙에 따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복직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 신분을 회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서울대 학내 게시판이라던가 이 법학전문대학원 게시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거셉니다. 이제 서울대 학생들의 남아있는 몫은 복직 거부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만큼, 의혹이 많았던 만큼 서울대 제자들에게 뭔가 유감을 표하는 메시지 이후에 조금 시일을 두고 복직 신청서를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의 다른 의혹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결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위조 논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바로 그 서울대 법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간접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 보면 적어도 딸의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아들의 인턴 증명서도 왜 유독 양식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조국 전 장관이 명쾌한 본인 나름의 해명을 하고 나서야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떳떳한 명분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다른 모든 가족들의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서울대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마저도 명쾌한 해명 없이 그냥 팩스로 복직하겠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어제 동선을 좀 시간대별로 살펴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에 법무부 과천청사를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배동 집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머무르고 오후 6시 7분경에 방배동 자택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대 복직 신청이 팩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바로 6시 7분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에 머무르면서 서울대 복직 신청서를 썼다. 그리고 제출했다. 이렇게밖에 풀이가 안 됩니다. 서울대는 국립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복직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사표 수리가 된 지 20분 만에 그리고 사표를 낸 지 당일날 복직 신청서를 했습니다.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바로 월급 산정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이요? 그러니까 아주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2008년에 조국 당시 교수가 이런 글을 썼죠. 선출직으로 나갔다가 출마했다가 휴직을 하게 돼서 그런데 선출직에서 낙선하고 돌아온 교수를 다시 받을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학생들은 그것이 과연 선출직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본인이 그런 말을 해놨기 때문에 본인을 바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화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일부 서울대 학생들이기만 합니다만 우리의 몫은 복직 거부 운동이다.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수업 하나도 안 하고 월급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국립대잖아요. 일반 사립대도 아니고. 그리고 이현정인 이게 있잖아요. 민정수석 그만뒀을 때도 당시에 팩스로 복직 신청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갔다 와서 사퇴하고 또다시 복직 신청을 하는 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계적으로는 왜 상위권에 들지 못할까? 바로 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즉 서울대가 보면 이번 과정을 보면 자 조국 교수와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서울대 자체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신청하지도 않는 장학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지금 아무런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아니 거기 당시에 있던 PC가 없어져서 우리가 기록을 못 봤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복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내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이 사람이 서울대 교수로서 복직이 정당한가는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정도는 해야지만 서울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조국 교수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에서 복귀할 때 월급 한 달 월급이 840만 원입니다. 자, 840만 원 강의 한 번 안 하고 학교 한 번 안 나오고 그대로 받아갔어요. 자, 1년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복직하면 이제 내일 오늘부터 월급이 산정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자, 원래 강의합니까? 강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래 강의는 아무도 못 해요. 자, 그러면 30일이라는 시간 안에 그 신청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원래 월급은 고스란히 강의 하나 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조국 교수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제대로 조사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와서 강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왜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이 못 되는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설사 규정 자체가 그런 게 없더라도 조국 전 장관 케이스만큼 뭔가 다시 들여다 봐야 된다는 아니, 말씀이죠. 학교에서 만들어야죠. 그러면 교수들 총장은 뭐 합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자, 이걸 받아들이지 말지 안 할지 심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사하는 게 최소한의 조직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사표 수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서울대 팩스로 복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 옆에 나오는 화면은 조국 전 장관의 홍보 영상,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인데 이게 물러난 전 장관의 홍보 영상을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고 영상을 만들어 왔다. 검찰개혁의 의중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저것조차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허허벌판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무슨 지금 독립운동하다 물러났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 흑백톤의 영화 같은 장면들. 예. 과연 지금 국민들을 뭐로 하는 겁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요. 임명 당시 때부터 그 숱한 의혹에도 임명이 됐고 35일 동안이나 그 의혹으로 갖고 있음에도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저희도 비판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런 영상 아직도 반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압축합니다. 법무부 홍보 영상 잠깐 언급하고 왔는데 아까 윤석열 총장의 그 생각 많은 사심이 깊은 사진을 봤다면 이 사진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아침 신문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방배동 자택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모습인데 오후 4시 그러니까 과천에서 3시 반에 넘어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그런데 이 일정 자체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정태 변호사님 법무부 간부들이 정말 아무도 몰랐고 차마 조 전 장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후일담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간부들한테 미리 얘기 줄 필요가 없었겠죠.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어떻게 하기로 돼 있었을 것이고 스케줄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부도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11시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기자가 뭐 끝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사퇴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얘기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12시에 이제 도시락을 먹고 1시에 소집해서 나 그만두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 스케줄은 정해져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떠날 때 퇴임식도 없이 떠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것 같은데 지금 조 부장님 말씀대로 한편의 영화를 찍었어요. 저희 보면 그냥 떠나는 걸 찍은 것이 아니고 연출된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법무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법무부의 홍보 실력이 대단히 발전했다.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비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일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돌려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한 일간지가 요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로 단명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화면이 잠깐 나왔고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한 일간지가 청와대가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조국 장관 불러서
며칠 이 중에 사퇴할 날짜 골라라 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는 전혀 사실하고 왔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위원장님 뭐 취재가 되신 게 있습니까? 이거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 날 당정청 회의 끝날 때 조국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강력하게 본인이 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청와대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청와대는 어떤 식이냐 하면 절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낙마 인사들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본인이 알아서 그만뒀다라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청와대가 그냥 뭐 아무 상황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와대도 거기도 뭐 정무수석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다 파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주말에 청와대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뭔가 사퇴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든 게 아닌가. 자,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제일 급한 게 이제 국정감사 시작 전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는 29일 날 이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명분이 서는 거죠. 자, 검찰 개혁도 내부적으로 했고 국회에도 올라가니까 자, 이제 할 일 했다. 그래서 조국 장관에게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그 안을 제시했었고 그렇지만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족의 문제라든지 또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좀 빨리 사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청와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저는 퇴임 날짜를 3개 주면서 조국 전 장관을 압박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예. 어떻게든지 조국 전 장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본인이 자진 사퇴했다. 이런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사퇴 압박한 적 없다. 자진 사퇴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뉴스톱10 끝나고 나서 여권 관계자와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은 거는 대통령이 3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야기했던 것. 국론 분열이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으니 이거를 잘 봐라. 조국 장관의 거취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한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뭔가 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해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줄 테니 빨리 서둘러라.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여권 관계자하고 만남 이후에 일요일 날 이례적으로 당정청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개혁 방안 예.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한다면 조국 장관이 국무회의까지 보고 가야죠. 그런데 국무회의도 참석하지 못하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중도층까지 전부 다 현 여권에 등을 돌렸다는 여론조사. 아마도 이것과 무관치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우를 보여지게 하고 예우를 갖춰주게 하면서 경질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우는 갖춰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엄청나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지난주 한 4일 정도 전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386 정치인의 한 상가에 가서 지인들에게 토로를 했어요. 왜 저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한데 뭐 다음 목요일에 또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선 부장의 취재 내용 일단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이것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복직을 신청한 조국 전 장관 얘기 해봤습니다.